아니 많아도 못 그래. 너무 늦게 하니까 보시는 분 없이 또 오랜만에 코로나 얘기를 하는데 병해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 블루베리에는 약재 방제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근데 작년부터 블루베리가 이제 값도 괜찮고 또 작황도 이제 농사 기술도 올라가면서 약재 방제를 한 3번에서 4번 이상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오늘 블루베리 병해충에 대해서 이게 딱 눈으로 봤을 때 이게 무슨 벌레다 아니면은 이런 병이 어떤 병이다 이런 거를 감지는 노가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정확한 걸 인지 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한 20분 정도 잠깐 설명드리고 또 샤인머스켓 이어서 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3시 조금 넘어서 끝날 것 같으니까요. 좀 긴 시간이라도 잠깐 경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다음으로 농협케미칼 중부기술지원센터의 홍진영 팀장이 오셔가지고 블루베리 병해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농협케미칼의 임진영입니다. 아직 들으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블루베리 재배하면서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블루베리 재배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또 어떤 병이랑 해충이 발생을 하고 있고 어떻게 방제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뒤에 분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블루베리는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거는 1960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과랑 배 말고 다른 새로운 우리가 과수를 하나 개발을 해야겠다 해갖고 그때 당시에 농촌진흥청에서 처음으로 묘목을 받아왔어요. 근데 재배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후랑도 너무 안 맞고 사과나 배처럼 좀 인지도가 있지도 않고 사람들의 관심이 시들해갖고 그때 당시에는 연구를 하다가 말았대요. 근데 2000년도 지나갔고 2002년도에 미국 타임지에서 여기에는 진짜 항산화 물질도 많고 사람한테 너무너무 좋은 성분들이 많다라고 해갖고 슈퍼푸드로다가 선정이 된 이후부터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제 좋아하는 과일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2000년도 넘어갔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도 블루베리를 한번 키워보자 해갖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재배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블루베리는요,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조사를 해보면 2007년도에 처음 2헥타르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되게 작은 면적에서 시작을 했죠. 근데 한 10년 만에 16년도에 4,000헥타르로 늘었어요. 거의 한 200배가 늘은 거죠.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제 재배가 많이 늘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FTA가 발의가 되면서 이제 수입산 칠레산, 미국산 블루베리들이 막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서 재배해서 값이 좋았던 블루베리가 가격이 이제 막 뚝뚝 떨어지면서 이제 좀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나라에서 FTA에서 폐업을 해도 지원을 해주는 장목으로다가 해주겠다 이러면서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이 재배를 했던 지역이 전북이었는데요. 전북에서 그때 당시에 폐업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재배 면적이 그때부터 한 지금 한 5년 만에 21년도 이제 추산으로는 한 1,000헥타르가 줄어서 지금 이제 3,000헥타르 정도 면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면적에서는 지금 크게 변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이제 그 지역별로 보면요, 경기도하고 전북 쪽이 제일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담양 같은 데 그런 데가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는 한 300헥타르 충북 전부 다 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블루베리 그 재배 면적의 한 10% 정도를 충북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블루베리가 나오는 시기가 너무 한정적이에요. 물론 급조생도 있고 만생종도 있지만 재배하는 시기가 거의 몰려 있다 보니까 이때 거의 다 출하가 되는데 최근 뉴스를 보시면은 경남하고 제주도에서는 블루베리를 따뜻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하우스에서 가온을 해갖고 1월부터 출하가 벌써 됩니다. 네, 그래서 제주도하고 경남 쪽에서 1월, 2월, 3월, 한 4월까지 거기서 재배가 되고요. 이제 5월부터는 충남 쪽이나 이런 데서 재배가 돼서 생산이 되고 있어가지고 이제 경쟁력,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을 좀 높이려고서는 조금 이제 나오는 시기를 분산을 해갖고서는 재배해갖고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재배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블루베리에 대한 연구가 이제 많이 되지 않아가지고
병이나 해충에 대해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많이 궁금해하셔갖고 제가 간단히 좀 준비를 했는데 블루베리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병들은요. 엽병이나 줄기마른병, 가지마른병, 갈색무늬병 입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열매에 나오는 사슬병하고 제피곰팡이병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병들입니다. 그 중에서 블루베리 농가에서 가장 피해가 많은 게 요 줄기 썩은병, 줄기 마른병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줄기 썩은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지마른병, 요 두 가지가 되게 비슷해요. 증상이 요 줄기가 가지가 빨갛게 마르거든요. 그래서 되게 보면은 이게 이건가 이제 구분을 잘 이제 헷갈려서 하기가 이제 혼동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요거 이제 구분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이 줄기 썩은 병은요, 요 병균이 사과 견무늬병을 일으키는 균입니다. 그거는 어디에나 다 있어요. 숲에도 있고요, 땅에도 있고 어디든 있어요. 근데 이 균이 기존에 이제 병든 데에서 겨울을 지나서 이제 블루베리에 상처가 생기잖아요. 얼어서 동해를 입다든지 전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처를 입는다든지 곤충이 뭐 긁어서 상처를 난다든지 비벼지든지 이런 상처가 있으면은 빗방울을 통해 갖고 장마 시기에 거기를 통해서 감염을 합니다. 그래서 감염이 되면 이 줄기서부터 붙어있는 잎들이 이렇게 단풍이 들어요. 빨갛게 초록색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점점점 빨개지면서 잎이 마르고 이렇게 마르면서 잎이 다 떨어지고 가지도 이렇게 바짝바짝 다 마릅니다. 이런 증상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병은 장마 시기 6월에서 7월 달에 방제를 해주셔야 돼요. 이때는 이제 상처를 통해서 이제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이 시기에는 탄저병이나 제피곰팡이병이나 이제 방제를 원래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시는 약들이 같이 효과가 있어갖고 동시에 방제를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가지마른병은요, 블루베리 나무를 잘 보다 보면 꽃눈이 있는 가지들이 죽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잘리거나 상처가 있는 나무가 죽거든요. 이렇게 요 끝에를 전정을 만약에 하면 요 부분을 타고 이렇게 감염이 되는 건데 얘는 이렇게 꽃눈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색깔이 변하면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면은 요 부분이 우리 나무 물에다 데치면 색깔이 진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색깔이 좀 진해지면서 갈색으로 변하고 썩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 타고 가면서 이 부분이 말라서 나중에 이렇게 빨갛게 잎이 다 타고 가지만 남는 거죠. 얘는 봄에, 이른 봄에 비가 오면은 요 병든 조직에서 월동을 하고 있다가 빗물을 타고 꽃눈으로다가 침입을 합니다. 꽃이 피기 전에. 그래서 꽃눈 피기 전에 침입을 해갖고 이 가지를 좀 죽여버리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방제를 이 친구하고는 틀리게 싹이 나고 나서 꽃 피기 전에 그때 방제를 해주셔야 돼요. 그때 방제를 안 하면 방제 시기를 놓쳐요. 이 때문에 이 증상들을 이렇게 전정을 하시거나 관리를 하시면서 유심히 보시고 이런 증상이 나오면 요거는 언제 방제를 해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하셨다가 보시기 때 꼭 잊지 말고 방제를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탄저병이에요. 요거는 뭐 워낙 많이 보시죠. 수학을 하시다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요 탄저병 같은 경우에는 꽃이나 잎에 침입을 하는데 열매가 맺히기 전에는 입에서는 이런 식으로 입이 까맣게 타갖고서는 썩어버리는 증상이 나옵니다. 나중에 비가 오면요, 이게 이제 열매로도 가고요. 그리고 원래 이제 그 병든 가지 같은 데서 이렇게 숨어서 잠을 자다가 봄이 돼서 이제 빗방울을 통해 갖고 열매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꽃이면. 근데 얘가 열매에 가면은 열매가 익기 전까지는 그 안에서 그냥 숨어 있어요. 잠복하고 이렇게 숨어 있다가 열매가 색깔을 입고 이제 익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렇게 증상이 나옵니다. 이런 포자들도 생기고 상품성이 하나도 없죠. 이건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탄저병이 수확을 막 하는데 이런 병들이 나왔다고 그때 약을 치시면 늦었어요. 그때는 약을 아무리 쳐도 방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증이 나올 때는 그거는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병이 나오기 전에 미리 치셔야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봄이나 여름에 비가 올 때 아니면 낙화 후에 열매가 맺히면은 그때부터 비 올 때 정기적으로 약을 치셔야지 방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무슨 약을 쓰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그때 네, 약은요 뒤에 제가 따로 해놨습니다. 네. 자, 제피곰팡이병입니다. 여기는 영동은 시설을 많이 안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시설 재배할 때 많이 발생을 해요. 근데 시설 재배뿐만이 아니라
올해 기후도요 작년처럼 엄청 덥고 건조하다가 스코처럼 비가 많이 쏟아지거든요. 기상이변 때문에 작년이랑 기상이 거의 비슷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블루베리 한참 수확하는 시기에 비 엄청 많이 왔잖아요. 작년에. 올해도 거의 비슷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병이 비가 많이 오고 이게 이제 그 공기 중에 수분이 많을 때 그때 많이 감염이 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입에서는 이 입이 이제 곰팡이가 피고 썩어 들어가고요. 열매에서는 이제 열매 송이들이 한참 커갈 때 곰팡이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핍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상품성이 없어갖고 출하를 할 수가 없어요. 열매도 크지도 않고. 그리고 만약에 이때 없더라도 나중에 유통을 하는 중에 곰팡이들이 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키우실 때 이제 비가 많이 오고 계속 이제 뭐 며칠 동안 막 이제 계속 우기가 있다든지 이럴 때에는 이 제피곰팡이병도 이제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같이 그때 방제를 해주셔야 합니다. 요거는 탄저병 방제하는 그 시기 때 같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제 약제는 블루베리가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약이 아직 등록된 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흥청에서 소면적 작물이라고 해갖고 진흥청에서 단독적으로 등록을 했었어요. 저희 농약회사에서 등록을 못했어요. 만약에 저희 농약회사에서 등록을 할 수 있으면 정말 다양한 약들을 많이 했을 건데 이게 이제 입고 나서 이제 따는 시기도 빠르고 이제 직접 생과로 먹고 이러다 보니까 진흥청에서 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느냐고 거기서만 등록을 해서 약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도 약들이 등록된 게 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등록된 사항을 보시고서는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아까 그 꽃피기 이제 전후로다가 약재처럼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이 개화기에 사용해도 안전한 약이니까 낙화 직전이나 낙화 후에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카브리웨이나 델랑 같은 경우 스트로비 이런 거는 탄저병으로 등록은 돼 있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줄기마른병, 가지마른병 같이 방제가 되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 등록되는 게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추천 받으셔갖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블루베리에 이제 벌레도 되게 많아요. 병보다도 벌레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뭐 혹파리라든지 총체벌레, 응애, 진딧물, 나방, 노린재, 매미총 뭐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데요. 그 블루베리 혹파리는요 원래는 우리나라에 없던 해충이에요. 이게 없던 해충인데 외국에서 묘목을 들어오면서 그 묘목에 번데기가 들어있어. 그 번데기에서 나온 벌레가 번지면서 지금까지도 많이 이제 번진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 블루베리 혹파리는요 다른 기주에는 안 가요. 무조건 블루베리만 먹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가해를 안 하는데 처음에는 처음에는 이제 시설 재배에서 많이 그러니까 하우스 재배하는 데서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은 노지에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땅속에서 번데기 상태로다가 월동을 했다가 나와서 새로운 신초나 이제 이런 꽃에다가 알을 낳으면은 이렇게 가해를 합니다. 그러면 꽃이 일찍 시들어 버려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신초 부분들이 이렇게 잎끝이 다 이렇게 타거나 말라버리거나 기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생장을 못해요. 그러니까 생장이 좀 이제 부실부실하고 키가 크지를 못하죠. 새로운 잎들이 못 나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수확량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혹파리도 되게 좀 문제가 되는 그런 이제 해충이고요. 이 같은 경우도 땅에서 월동을 하기 때문에 토양살충제를 먼저 해주시면은 초기에 밀도 조절이 좀 되니까 좋고요. 이거는 이제 농약은 아닌데 그냥 재배적인 방법인데 이 혹파리 같은 경우는 물이 많은데 그러니까 축축한 땅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밑에 땅을 뭐 부직포나 이런 걸 멀칭을 한다든지 왕겨 같은 거, 건조한 톱밥 같은 걸 좀 깔아주시면은 이제 얘가 성충이 될 때 제대로 못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번데기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방법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밀도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총체벌레인데요. 이 총체벌레는 어떤 작물이든 다 있어요. 진짜 요즘에 총체벌레 너무 문제돼요. 날이 더우니까 더 많이 문제가 됩니다. 꽃에서도 이렇게 피해를 주고요. 이제 과실에는 긁어서 기형가를 만들고요.
잎도 이렇게 흡집을 해갖고 제대로 광합성을 못해서 식물체가 제대로 못 자라게 합니다. 총체벌레 중에서는 한 7종이 가해를 하는데 그 중에 대만 총체벌레나 콧노랑 총체벌레, 볼록 총체벌레 이 세 가지가 많이 가해를 하고요. 특히 노지 재배할 때는 볼록 총체벌레가 많이 나옵니다. 볼록 총체벌레는요 6월 하순부터 7월 하순까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물론 그 앞서도 나오지만 그래서 수확기 되는 고시기 때 총체벌레 방제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확기에 가까우면은 그 전에 수확기 전 이제 안전사용 기준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서는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초기에 요 잎이나 꽃에 잘 유심히 한번 보셔가지고 조그마한 벌레, 끼쭉한 벌레 돌아다니면은 총체벌레보다 생각하시고 요건 크게 키웠는데 이제 그 보시고서 있으시면 방제를 하셔야 합니다. 요 총체벌레도요 번데기를 땅 속에서 보내거든요. 아까 홍파리처럼. 그래서 토양 살충제로 꼭 사용을 하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나방입니다. 세게 나방. 그 작업하실 때 엄청 쏘이죠. 정말. 나방류는 잎을 가해하고 이런 신초나 그래서 피해를 많이 주는데 물론 이제 잎을 가해서 피해를 주는 것도 많고 또 작업자들을 쏴갖고서는 이제 아프게 하는 그런 이제 피해도 있는데요. 이 나방 같은 경우에는 성충을 잡기가 어려워요. 나방을 잡는 약들은요, 농약이 나방이 먹어서 죽든지 몸에 묻든지 두 가지로 죽입니다. 먹어서 죽이려면은 요 입에다가 약을 치면 이 입에 이제 약이 흡수가 되잖아요. 그걸 얘들이 이제 갉아 먹으면은 그때부터 죽어요. 그리고 묻어서 죽는 거는 이렇게 바글바글한 애들한테 그 위에다 약을 치는 겁니다. 물에 타서. 그럼 그게 묻어서 흡수가 되면 죽어요. 가장 약한 시기가 이 애벌레 때. 그러니까 성충 페로몬 트랩 같은 거 이제 하셔가지고요. 성충들 많이 날아다니고 하면은 그때부터 나방약을 쳐주시면은 이제 방제가 좀 쉽게 됩니다. 노린재입니다. 노린재도 피해 많죠. 블루베리 농장 가면 노린재도 정말 많더라고요. 노린재는요 되게 특이한 게 알은 블루베리에서 나요. 근데 얘가 깨어나면은 다른 데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야산이나 다른 잡목 같은데 아카시나 이런 데 가고 흡집을 하면서 거기서 생장을 해요. 많이 컸다가 블루베리나 이제 다른 과일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복숭아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과일이 익으면 과일에서 나오는 단내, 향기를 맡고서는 다시 옵니다. 가해하러 와요. 흡집하러. 그래서 블루베리도 그 전까지는 작은 벌레들 안 보이다가 익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노린재 와서 가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노린재도 외부에서 날라오기 때문에 계속 예찰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트랩 설치하셔가지고 날라오는 거 보신 다음에 약제 처리를 하시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 노린재는 아까 나방처럼 맞으면 잘 죽어요. 그리고 묻은 거를 빨아먹어서는 잘 안 죽어요. 그래서 묻는 게 좋거든요. 그럼 어느 시기에 쳐야 되냐? 노린재가 잘 안 움직이는 시간. 이른 아침 또는 해질 때. 그러니까 저녁 때, 오후에, 늦은 오후. 그 시기 때 약을 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요 노린재들도 예찰을 하셔가지고 이제 약제 처리를 그 시기에 하시면 되고요. 수확기 돼갖고서는 날라오니까 그 안전사용 기준 보시고서는 수확 한 3일이나 일주일 전에 한번 약을 쳐주셔갖고 피해를 좀 줄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땅덩벌레기. 땅덩벌레는 지상부를 가해하는 것도 문제지만 제일 중요한 건 밑에 군뱅이가 뿌리를 가해하는 거예요. 그럼 위에 이제 지상부가 다 죽잖아요. 군뱅이가 땅속에서 뿌리를 가해서 이제 먹기 때문에 이 땅덩벌레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토양 살충제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군뱅이만 죽여도 군뱅이가 이제 성충이 안 되니까 땅속에 있는 군뱅이를 죽여서 이랬던 뿌리도 보호하고 위로 성충이 나와서 가해하는 것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토양 살충제를 사용을 하셔서 방제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갈색난이게 매미충인데요. 한 3, 4년 전에는 미국 소녀벌레가 그렇게 문제가 되더니 요즘 미국 소녀벌레 안 나오고 이제 갈색난이게 매미충이 나오더라고요. 요 구분은 하시죠? 조그만한 벌레가 노란색이면 매미충이에요. 노란색으로 예쁘게 꽃핀 것처럼 있으면 갈색나게 매미충이고요. 하얀
하얀색 꼬리 길게 생기면은 그거 미국 선녀벌레예요. 예. 근데 어차피 죽이는 약은 비슷합니다. 예. 같은 계통이거든요. 예. 요 갈색나게 매미충도요 노린지랑 똑같아요. 밖에서 많이 돌아다니다가 알 날 때 되면은 돌아와요. 예. 그래서 여기 얘는 이제 이 줄기에다가 이렇게 알을 낳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깨어나면은 밖에 있는 아카시 나무나 찔레나무나 이런 데로 다 이동을 해갖고서 거기서 흡집을 하고서는 크다가 나중에 이제 성충이 되면은 다시 알을 낳으러 들어오는데 문제는 이 알을 낳다 보니까 이 줄기가 죽어버려요. 그 안에다가 알을 낳으니까 거기 뭐 생육을 제대로 할 수가 있나. 그래서 그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방제를 해주셔야 되는데 다행히 이 매미충이 산란하는 시기가 수확이 끝난 다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거의 한 8월 말 정도에 알을 낳으니까 그 시기 때 꼭 갈색나게 매미충 약, 미국 천녀벌레 같이 이제 방제되는 그런 약을 사용해갖고 방제를 하시면은 좀 좋고요. 봄이나 이럴 때도 이런 게 보이시면 바로 다 전정하셔가지고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살충제 같은 경우도 이제 등록된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포깁제 같은 경우는 토양처리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군뱅이, 폭파리, 총체벌레 이렇게 토양에서 오는 해충들을 방제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 스포깁제 사용해갖고 토양에 처리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이제 노린재나 총체벌레, 뭐 매미충 약들이 종류별로 있으니까 사용을 하시고 혹시 이제 분이 생겼는데 그 분 때문에 약 쓰기가 조금 좀 우려되신다 이러신 분들은 입상수화제 위주로다가 페탐이라든지 직격탄이라든지 이런 거 사용하셔갖고 방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농약이 나는 수확이 이제 할 건데 좀 걱정된다 이러시면은 이제 친환경 제제 사용하셔갖고 방제를 하셔도 가능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블루베리는 강조하셨지만 작년에 처음 이제 스퍽이라고 토양살충제를 등록을 했어요. 블루베리에. 블루베리 기존에 토양살충제가 등록된 게 없기 때문에 뭐 기존 잘 아시겠지만 뭐 사이메트다 이런 거 그냥 관행적으로 쓰셨잖아요. 근데 작년부터는 스퍽이라고 블루베리 토양살충제가 나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게 사업전 30일이잖아요. 보통은 이제 꽃피기 전에 쓰시는 게 좋고요. 왜냐면 살충제라는 게 개화 시기에 이게 뿌려놓으면 좀 찝찝하잖아요. 왜냐면 이제 벌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제 움틀 때 한 3월 중에 토양 살충제는 적극적으로 살포하시는 게 좋고요. 약재 살포는 개화기 전후로 저희가 이제 강조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각 저희 본 지점에서 블루베리 약재는 계속 이렇게 설명드리고 또 문자 말씀도 하고 카톡 메시지 보내니까 그때 시기마다 체크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협 케미칼 임진영 팀장님한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